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북한이 연일 강력한 도발들을 해오고 있고, 어제 이제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파괴를 한 이후에 지금 완전히 말폭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울 불바다를 하겠다,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에 화력 부대를 집어넣겠다, 또 지난번에 파괴시켰던 10개의 GP에 다시 병력을 집어넣겠다, 서해에서 도발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흥일 국방TV에서 오늘도 역시 제가 최신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뉴스를 또 알려드릴 텐데, 미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계속 시시각각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상황, 이 정세 가장 먼저 신인군의 국방TV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부적으로는 인종 문제와 선거, 밖으로는 북한과 중동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향해 초대형 도발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주요 정보통신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역대급 규모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즉 디도스 공격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내 주요 통신 서비스가 마비 상태라고 포브스가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통신 문제 모니터링 사이트를 이용해서 최근 T-모바일과 브라이즌, AT&T 등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물론 넷플릭스와 훌루 같은 영상 스트리밍 업체, 심지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 사업자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디도스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러한 통신업체는 물론 체이스뱅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금융사, 심지어 구글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격의 규모와 조직성을 놓고 볼 때 국가적 차원의 공격이 유력한데요.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는 이번 공격을 놓고 남북 사이의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벌인 짓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공격 대상이 된 업체, 특히 트위터 등은 중국의 선전선동용 계정 17만 개를 날려버리는 등 미정부의 중국 제재에 협조하고 있고, 미국 은행들 역시 재무부의 대중 제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요. 보안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의 대중 견제 동참에 대한 중국의 보복 공격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짓을 자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미국의 그 인종 문제, 프로이드 문제로 인한 이 인종 문제, 이것도 중국이 배후에서 공작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죠. 사실은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국이 정말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각지, 각계, 각층, 각국에 침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미국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디도스 공격, 그 디도스로 인해서 혼란되고 있는 틈을 타서 또 다른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자료를 빼간다든지.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안정화된 이후에 중국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핫 소식, 북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북한 김남매가 왜 저렇게 날이 서는지 이 소식을 들으시면 감이 좀 잡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에서 역대급 규모의 자금 횡령 도주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의 한 무역회사 직원이 김정은의 비밀 자금을 무려 300만 달러나 빼돌려 종적을 감췄다고 데일리 NK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9호실 산하 무역회사 직원으로 석탄 밀거래를 담당하는 40대 김모 씨는 현지 화교 그리고 중국 진 등과 결탁해서 회사 계좌에서 300만 달러를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한 뒤에 이를 빼돌려 각각 100만 달러씩 나눠 갖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은 김정은에게 보고됐고, 격분한 김정은은 국가보위성 해외 반탐국 소속 일부 소속의 세계 체포조를 중국에 급파해 이들의 뒤를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잠적한 김 씨가 미국 등 서방 정보기관에 붙어 북한 김정은의 비밀 자금 관리 조직인 39호실의 자금 유입 체계를 폭로할 가능성에 바짝 긴장해 이들의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 체포조는 최근 광둥성 광저우에서 김 씨와 결탁한 화교를 붙잡았는데요. 화교를 신문하는 비밀 안가에서 중국 국가안전부와 공안이 들이닥친 것으로 알려져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김 씨 남매는 통치 자금이 사실상 바닥이 난 상황에서 무려 300만 달러의 돈을 날리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비밀 자금 관리 체계까지 전부 들통날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김 씨 남매의 히스테리성 대남 도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야, 300만 달러 떼먹고 지금 도망갔습니다. 북한의 이제 석탄 광산에서 그 석탄을 불법으로 중국 등지에 이제 내다 팔은 이제 우회 무역을 통해서 팔았는데 그 판매 대금 300만 달러를 이제 총책임자가 가지고 도망간 겁니다. 어떻게 했냐? 화교, 그러니까 중국 출신의 해외 국적자죠. 화교 1명, 그리고 중국인 1명, 그리고 이 북한인 김 씨 40대입니다. 이 3명이 공모를 해가지고 각각의 유령 계좌에다가 쏴가지고 그걸 100만 달러씩 나눠가지고 각각 흩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체포조를 3조를 보내서 잡으러 다니는데 그 중에 화교, 이 화교를 광저우에서 잡은 겁니다. 체포조가 잡아가지고 그 화교를 단둥, 랴오닝성 단둥으로 이제 압록강 바로 건너죠. 그 단둥으로 잡아와서 광저우 얼마나 멉니까? 데리고 와서 그 단둥에 있는 비밀 안가에서 신문을 한 거예요. 한참 신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의 국가안전부 그리고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들이닥치기 직전에 또 도망을 갔답니다. 데리고. 그래서 또 쫓고 있는 중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2명 중국인 그리고 북한인 여기는 못 잡았는데 역시 체포조가 쫓고 있고 또 역시 중국 공안이 이 체포조와 이들을 또 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김씨가 USB를 가지고 있는데 이 USB가 바로 지금 39호실의 자금 내역을 어떤 식으로 지금 비밀 거래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북한이 계좌들이 다 막히고 있는데 어떤 계좌를 이용해서 비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어떤 세탁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정보가 담겨있는 USB 그리고 이 계좌는 어떤 계좌 이 계좌는 어떤 계좌 그리고 이 회사는 무슨 회사 하여튼 뭐 모든 것이 담겨있는 USB를 들고 지금 잠적을 한 거예요. 김씨 입장에서는 돈 100만 달러도 중요하지만 이 USB가 자신의 구명줄이죠. 이거 가지고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에 망명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보 때문에. 그런데 이 김정은이나 김여정 입장에서는 이거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명줄 그냥 다 막힐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이 39호실의 비밀 자금 그래도 옛날처럼 많기나 하겠습니까? 지금 똘똘똘똘 말리고 있는 거 그것까지도 만약에 이 USB를 통해서 발각이 되면 진짜 그냥 뭐 내일 셔터문 내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체포조가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중국이 그것을 인터셉트하기 위해서 더 지금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이건 뭐냐? 중국이 이제 그 USB나 이런 거 확보를 하면은 북한을 갖다가 리모컨 조작하기 굉장히 쉬워지겠죠. 야, 까불면 내가 다 떠들어버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혈맹이라고 했던 중국과 북한이 그 USB를 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첩보 영화 아이리스 한 편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금 먼저 잡으려고 미국이 지금 여기에 나섰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첩보 영화 한 편 찍고 있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돈줄, 생명줄을 위해서 완전히 지금 중국에서 활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만 달러. 이야, 지금 뭐 얼마나 지금 돈 없겠습니까? 이러니 지금 조그만 어떤 그 상황에도 열이 확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이런 가혹한 과격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가 방금 이제 보니까 그만두겠다라고 하는데 참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 대학 교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을 해놓고 내가 그만두겠다. 이게 올바른 사람이지. 지금 일 이렇게 다 터져놓고 나 그만두겠다 하는 저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을 시켜놨으니 남북관계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한반도로 향하는 미국의 사전 배치 전단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연속으로 미 공군 탄약선이 한반도 근해에 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갑여단급의 장비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 차량 수송선이 부산에 왔습니다.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에서 운용하는 초대형 차량 수송선이 16일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선박은 미 해군의 사전 배치선 가운데 차량 수송을 담당하는 왓슨급 로로선 왓킨스함으로 확인됐는데요. 6만 3천 톤에 달하는 이 배는 각종 차량을 900대까지 실을 수 있고 한 개 기갑여단 전투단과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수송선입니다. AIS 정보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5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항구에서 출항해 곧바로 부산에 들어왔는데요. 찰스턴 항구는 이라크 전쟁 당시에 바그다드 함락의 선봉이었던 제3보병사단 주둔지인 포트 스튜어트 인근의 항구입니다. 와킨스함이 합류함에 따라서 현재 남해상에 대기 중인 사전 배치함, 그중에서 기갑 장비 수송선은 무려 3척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괌과 사이판, 일본 인근에서도 이런 사전 배치함과 대형 수송선들의 활동이 부쩍 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전 배치선의 움직임은 미국이 실제로 전쟁을 할 것이냐라는 여부를 내다볼 수 있는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앞으로 미군의 관련 동향 면밀하게 추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2주 전에 부산 미군 부두죠. 8부두에 소드만이라고 하는 사전 배치선이 들어왔어요. 그 소드만, 여기는 역시 한기 기갑여단 전투단을 완편할 수 있는 그 탱크, 장갑차, 자주포 다 실려 있는 건데, 이게 이제 2주 동안 아마 이제 물자를 좀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드만은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이 스시마 앞에, 대마도 앞에 있고요. 그리고 뭐 대마도 앞에 해봐야 뭐 부산에서 한 40km 전방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와킨스가 들어왔는데, 이 와킨스가 소더만하고 동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소더만이나 뭐 피셔나 이런 지금 뭐 제가 한 5척 정도의 사전 배치선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대부분 괌에서 작전하는 제3 사전 배치 전단 소속의 배들이에요. 그런데 이 와킨스는 미 동부에서 왔습니다. 괌에서 온 게 아니에요. 미 동부 3사단, 3보병사단 부대 인근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3보병사단의 그런 장비가 실려서 한국으로 증원 온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 동부에서 이거 싣고 파나마 운하 거쳐서 태평양 관통해서 지금 바로 부산으로 온 겁니다. 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물자를 내리고 있는지 제가 지금 우리 통신원을 여기 8부두 가보라고 했는데, 내일 이제 이 상황이 나오면 그 사진 확보가 되면은 내일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미국이 정말 이거 뭐 군사훈련 지금 한미훈련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전 배치선들이 어마어마한 물자를 싣고 한국으로 오는지 지금의 북한 서울 불바다 하겠다는 북한 상황과 크게 간격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연관이 있어 보이죠. 자, 시시각각 폭풍처럼 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 신인견의 국방TV 그리고 군사TV 이 두 채널에서 가장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국방TV, 군사TV 둘 다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